실명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 MRI 촬영으로 확인한 결과 고혈압을 앓고 있으면서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의 뇌가 노화 그리고 뇌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됐다고 합니다. 고혈압과 수면 부족이 만나 뇌 건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거죠.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뉴스들을 모아봤네요. 첫 번째 뉴스부터 빨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장수하려면 12시간 안에 식사를 끝내라라는 얘기인데요. 12시간 안에 식사를 끝내면 반대로 이제 공복도 12시간이니까 뭐 간헐적 단식처럼 되는 게 아닐까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예리한 지적이신데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직관적으로 간헐적 단식이라는 표현은 공복에 초점을 맞췄죠. 그런데 시간 제한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먹는 시간을 제한하는 건데 사실은 이 그림의 차이는 식사 시간은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요. 간헐적 단식은 취침, 잠자는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시간 제한식을 보시면 이 롱고, 이름도 길죠. 롱고 박사가 장수하는 그 식단으로 꼽은 포인트가 이 식사 제한 식사법인데 바이오리듬, 그러니까 취침 시간을 고려하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은 한 9시, 10시에 주무신다고 하면 그 전 최소 3시간이죠. 그러니까 오후 6시에서 마지막 식사를 끝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일에 11시에 주무실 것 같으면 조금 7시로 시간을 조금 늦추실 수 있고 취침 전 3, 4시간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공복이 아니라 생체 어떤 리듬에 맞춰서 식사를 하면 장수를 한다 뭐. 근데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왜 절 보세요? 아니 아까 한 뉴스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요? 네, 여쭤봤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초점은 마지막에 있거든요. 서 교수님, 부탁해요. 네, 아까도 강조 또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그 바이오리듬, 생체시계에 있죠. 심지어 우리 몸의 유전자 속에까지 깊이 각인돼 있는 게 바로 이 생체시계인데요. 바로 빛 자극과 밥시계, 그러니까 식사 섭취 패턴에 따라서 이제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을 생체 주기를 조절하는데 이게 깨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특별히 포도당과 이 지방 지질 대사가 또 이런 리듬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깜하면 옛날에는 빛이 없을 때는 못 먹고 자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합성하고 이렇게 빛이 있을 때 먹고 에너지를 쓰는 이런 패턴을 맞추어서 아까 강조한 대로 12시간 식사 이제 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방법을 했을 때 뭐 살이 빠지는 건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인슐린 시스템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만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이제 생체 시계가 활성화되면서 이 잠이 들어있던 장수 유전자가 깨어난다는 보고까지 있기 때문에 오래 사시고 싶은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식사법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게 제 몸에도 장수 유전자가 있긴 하다는 예. 거네요. 깨우면 된다는 건데 저는 저녁 식사를 6시 정각에서 6시 30분 정도에 끝내고 9시 반에 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12시간 공복만 유지하면 장수 유전자가 깰 것 같은데 어제는 식탁 위에 군고구마가 3개가 놓여있더라고요. 아이고야. 그걸 8시에 먹었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네. 근데 또- 밤에 먹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이거. 그럼 이제 장수가 네. 좀 어렵겠습니다. 네. 뭔 소리예요? 아니 그렇게 궁금하가 좀 걸리네요. 근데 진짜 박주 아나운서처럼 네. 저녁을 좀 당겨서 뭐 대여섯 시쯤에 드시고 아침을 좀 이렇게 미뤄서 9시 이후에 드시면 그만큼 이제 공복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니까 단식 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는 조금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녁 조금 일찍 드셨다 그러면 아침은 그래도 꼭 챙겨서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약간 논란이 있는 식사 방법인데 다이어트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됐었던 한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을 16대 8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식사를 8시간만 하고 16시간 공복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식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91% 증가한다고 발표됐었거든요. 아직은 연구에 좀 논란이 있는 상태고요. 또 간헐적 단식의 단점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심하게 하시다 보면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시거나 탈수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저혈압 심하면 실신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시고요. 또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예를 들면 임신하셨거나 수유하시는 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은 함부로 했을 때 부작용이 또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꼭 담당 선생님이나 영양사와 상담하신 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이렇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다 골고루 잘 드시면 좋고요. 네. 아침 식사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녁 식사는 우리 서희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무시기 전 서너 시간 정도는 식사하시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미국에서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남자 성인들 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16년 동안 해봤더니 자기 직전에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밤에 주무시거나 또 침대에 누워서도 드시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55%더 높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도 중요하지만 아침 꼭 시간 맞춰서 드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이 롱고 박사가 12시간 이상 금식하는 것의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의 평균 식사 시간을 계산했더니 14시간이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인슐린이 굉장히 혹사를 당하는 거예요. 휴가를 좀 보내주자. 그래서 이제 최소 12시간을 강조를 한 건데, 자 그렇다면 나머지 12시간은 이제 쉬게 하는데 그 나머지 12시간은 마음대로 먹냐? 당연히 아니겠죠. 물론 건강식으로 추천을 했고요. 우리가 약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 사람도 조금 이렇게 집중하고 좀 쉬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통상은 식사를 어떻게 하나요? 한 3끼 먹고 주로 생각해보면 간식 한 2번 먹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3끼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 유럽의 중세 그런 상황 사람들 중에 부유층만 아침 먹었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6번을 먹는 거 이 롱고 박사는 좀 줄이자는 겁니다. 인슐린의 휴식 시간을 주자고 그래서 아침, 점심은 잘 먹고 이 저녁을 간식처럼 한 번 먹자. 3번 정도 먹자고 제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적극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전해드리지만 들으시는 분들께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12시간 단식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 빛이 있을 때 세 끼를 먹게 하는 게 좋다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좀 와 닿아서 네. 적당히 시간 안배해서 빛이 있을 때 세 끼를 먹고 야식 먹지 말고 아침밥을 꼭 먹고 이렇게 기억을 해 하려고요. 떴을 때만 식사를 하신다는 그러니까 이제 얘기인가요? 빨리 일찍 일어나고 일찍. 네. 겨울에는 되게 배고프시겠네요. 그 겨울에 조금 변수가 아, 있는 이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해 있는 시간이 짧을 때는 예. 조금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예, 네. 예. 어쨌거나 아침밥이 소중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이런 식사법 또 무조건 따라 하실까 봐 걱정돼요. 이거 안 해야 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인데 말씀하신 딱 12시간이니까 11시간은 안 돼, 13시간 이런 게 아니죠. 융통성이 있고요. 의학적으로는 8시간 이상을 금식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든지 저혈당 유발하는 당뇨약을 드시거나 심한 근감소증이나 노약자의 경우이고요. 그 외에도 간염이 있거나 담낭 질환이 있는 경우도 좋지 않습니다. 일단 8시간 이상 생리적으로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거나 단식을 하면요.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 글라이코겐을 깨부셔서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근육이 없는 분들, 특히 간에 염증이 급성장 간염이 있다든지 굉장히 좋지 않고요. 또 담즙도요. 우리가 먹어야 담즙이 이렇게 수축되면서 이렇게 분비가 되니까 원활한 담즙 순환을 위해서는 너무 많이 굶으면 오히려 담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굶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